테레시타 바사는 1929년에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3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머물면서 대학교도 다니고 음악업계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결국 음악업계에서는 찾지 못하고 에지워터 병원에서 호흡기 치료사로 일을 하게 되었죠. 테레시타는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음악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48살이 되던 1977년 2월 21일 밤 10시 30분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테레시타가 살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였죠. 집문을 부수고 들어온 소방관들은 급하게 집안에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 아래에서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가슴에는 칼이 하나 박혀 있었고 나체 상태였죠. 사망자의 신원은 그 집에서 살고 있던 테레시타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시신이 나체 상태였기 때문에 강간 살인사건으로 추측을 했지만 부검 결과 강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딱히 도난당한 물품도 없는 것 같았죠. 당시 건물에는 CCTV가 없었고 지문이나 족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원한 관계도 없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조용한 삶을 살던 그녀를 살해한 것일까요? 다행스럽게도 화재가 많이 번지지 않았고 불에 탄 부분은 시신이 발견된 거실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다른 방에서라도 어떻게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수사관들은 테이블 위에서 AS를 위해 극장 티켓 사기라고 적혀있는 종이 쪽지를 발견했죠. 이것은 그녀가 직접 손글씨로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시타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AS라는 별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AS가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알게 되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7시 30분쯤에 테레시타가 한 남자를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레시타는 친구와 통화하다가 손님이 왔다고 말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죠. 그래서 친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본 결과 수사관은 AS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테레시타와 7시 30분에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 남자가 테레시타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갔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수사에 난항을 겪은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호세라는 남자였는데요. 호세는 조금 미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자신의 아내 레미에게 죽은 테레시타의 영혼이 들어왔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의 아내 레미는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필리핀 출신 이민자라는 공통점으로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레미는 테레시타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슬프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레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테레시타의 환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레미는 일하다가 휴게실에서 잠시 낮잠을 잤을 때 테레시타의 영혼이 슬픈 얼굴로 빤히 자신을 쳐다보는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레미는 빙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레미는 필리핀 현지어인 따갈로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잠꼬대로 따갈로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레미가 잠에서 깨어나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세는 매일 밤 잠자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말을 걸어봤는데요. 당신은 누구냐고 했더니 아내는 테레시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호세는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테레시타의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했죠. 자신을 살해한 남자가 아직도 이 근처에 있다며 범인은 앨런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내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곧바로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호세는 앨런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앨런이 테레시타를 살해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빙의가 되었다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냥 자신의 아내가 악몽을 꿨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아내는 테레시타의 목소리로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세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죠. 아내는 테레시타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모든 주얼리를 앨런이 가져갔다고 말했죠. 그리고 앨런이 반지와 목걸이를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다고 하면서 그건 엄마가 자신에게 물려준 거라고 굉장히 원통해했죠. 여기까지 듣게 되자 호세는 결국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호세의 이런 제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호세가 범인인데 수사를 방해하려고 이런 증언을 한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조셉이라는 형사가 호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조셉은 테레시타가 일하던 병원에 찾아가서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는데요. 그녀와 같은 부서에서 기술자로 일을 하던 앨런 쇼월이라는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레시타의 메모 속에 적혀있던 AS의 줄임말과 완전히 일치했죠. 그리고 테레시타의 병원 동료들과 대화를 하면서 앨런이 테레시타의 TV를 고쳐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의 이름을 조회한 결과 강도 및 성폭행 전과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앨런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테레시타의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사건이 일어났던 날 밤 여자친구랑 있었다고 증언했죠. 경찰은 직장 동료들에게 들었는데 사건이 일어났던 날 밤에 테레시타의 TV를 고쳐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앨런은 그제야 집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TV를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 집을 나와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집 전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느라 그날 밤을 보냈다고 했죠. 앨런이 그날 밤 테레시타의 집에 계속 머물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결국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앨런의 여자친구 집으로 갔죠. 앨런이 전기를 고쳐준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앨런의 여자친구는 집안에 전기가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앨런한테 반지나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났던 2월에 앨런이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반지와 목걸이 등의 보석을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반지와 목걸이를 테레시타의 사촌과 친구들에게 보여줬고 그녀가 평소에 차고 다니던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반지와 목걸이를 증거로 다시 한번 앨런을 신문하면서 결국 그는 자백을 했습니다. 앨런은 집세가 밀리는 등 평소에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동료 테레시타가 돈이 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마침 테레시타가 자신의 집 TV를 고쳐줄 수 있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앨런은 이 제안을 수락했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찔러서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차고 있던 반지와 목걸이를 가져가고 집안에 있던 30달러를 챙겼습니다. 또한 강간 살인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녀를 나체 상태로 만든 다음 시신 위에 매트리스를 쌓고 불을 지르고 떠났다고 자백했죠. 겨우 주얼리 몇 개와 하나 약 4만 원 돈을 훔치기 위해 사람까지 죽인 앨런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테레시타가 살해된 지 약 2년째가 되던 1979년에 재판이 열렸는데요.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앨런은 테레시타를 죽이지 않았다며 경찰의 압박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앨런의 변호사도 누군가의 환각 때문에 체포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죠.
또한 사법당국 측에서도 영혼에 빙의되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은 배심원단들이 합의를 포기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반지와 목걸이 등이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에 한 달 후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앨런은 결국 살인죄를 인정하며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앨런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1983년 7월에 모범수로 4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만 알려지고 그 이후의 근황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죠. 테레시타에 빙의되었던 레미도 이 사건이 해결된 이후로 더 이상은 환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레미가 테레시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들을 알고 있었지만 진술하기 어려워서 영혼 핑계를 댄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영혼이 있을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무덤의 목소리라는 책으로도 출판되었으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